네, 반갑습니다. 서해 주식입니다. 오늘은 그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좀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RSI라는 지표에 대한 강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주식에 능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 초보, 이제 줄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는 반응이 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영상 조금 올려드리려고 해요.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법을 이제 배워야겠죠. RSI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고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음,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RSI라는 지표고요. 제 목차는 이렇게 썼어요. RSI가 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제가 활용하는 RSI 매매법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선 RSI가 뭐냐? 이제 정의는 이거예요. 뭐 상대 강도 지수 뭐 해가지고 이제 보조지표로 많이 쓰이는데 진짜 뭐 요즘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과매도 지표 자체가 신뢰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 과매수 지표는 솔직히 말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매수 지표는 잘 사용을 안 하고 과매도 지표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제 핵심만 말하자면은 RSI라는 게 뭐냐면 주가하고 그 변화량을 활용한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뭐 끊임없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1%씩 조금씩 올라. 1%, 0.5%, 1%, 0.5%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RSI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주가하고 변화량 둘 다 막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SI 수치가 팍팍팍 높아져요. 그럼 거꾸로 RSI가 하락하는 건 어떤 거겠어? 주가가 야금야금 빠지면은 RSI는 과매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큰 폭으로 퍽퍽퍽퍽 빠져야 RSI가 과매도 지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RSI 지표는 주가하고 변화량까지 고려한 지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RSI 계단식을 제가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저도 잘 모르고 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검색식만 알아도 이제 RSI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이제 요런 거라는 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가하고 변화량을 함께 동반하는 지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오르면 RSI가 웬만하면 오르고 주가가 내리면 RSI는 내려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RSI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RSI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콤마 물음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게 앞에는 기간이고요. 뒤에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시그널인데 제가 아는 건 이 파란색은 이제 이동평균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평균이고 그래서 그 처음에 정의에서 봤듯이 그 만드신 아저씨가 기본값을 14로 설정을 해놨어. 기간을 14로 설정해놓고 시그널 이거는 9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에 미국장에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잘 안 쓰이죠. 14로 놓고는. 14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뭐 있지만 안 맞잖아요, 사실상. 우리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7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주가 거래일은 5일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일주일 주가를 이동평균선을 반영을 하고 싶으면은 5일 이평선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7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14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14고 짧게는 9도 쓰고요. 길게는 뭐 25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이제 9를 쓰는데 뭐 많이 발생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5 쓰고 길게는 막 30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RS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돼.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 있는데 이 RSI가 딱 수치로 나와요. 기간을 넣고 RSI가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판단할 수 있게 다이버전스라는 이게 딱 그 수치가 나와요. 거기서 예를 들면은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RSI 기간을 20으로 설정을 해놓고 과매수는 뭐 70으로 할래. 그러면은 RSI라는 이 상대 지표가 70을 넘어가면은 과매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SI는 지표가 30이다. 30을 과매도로 할래. 그러면 30에 놓고 30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 이 주식은 과매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RSI 값이 70 이상이면은 과매수로 보고요. 30 이하면 과매도로 봅니다. 누가 만들었냐? 그 맨 처음 만든 아저씨가 그렇게 만드셨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하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에는 잘 안 맞아. 70, 요거는 이제 제끼셔도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거의 안 되잖아요. 뭐 대주거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보시고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30 이하면 과매도.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하지만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실정에 맞는 RSI 지표를 제가 진짜 몇 년간 이제 차트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표값을 어느 정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표값을 좀 조정을 하셔야 돼. 지표값을 처음에 말했던 이 기간 있잖아요. 기간은 14에서 20으로 바꾸시고요. 시그널도 9에서, 근데 시그널은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시그널도 9에서 20으로 바꾸시고, 쓰실 분들은. 그리고 이 중요한 게 과매도 값이 있잖아요. 30도 괜찮은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27 정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27도 괜찮고, 하락장에는 25, 뭐, 23, 이렇게까지 조금씩 더 줄여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장에서는 27이면은 웬만하면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표 검색식이잖아요. 또 지표 검색식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음. 지표 검색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키움증권 기준인데 RSI를 조건 검색식에 치시고 기준값 이상 이하 들어가셔서 기간을 20, RSI 값을 27 이하로 하고 추가를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게 쭈루룩 떠요. 음. 근데 요거 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조건 검색식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건 검색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지표를 몇 년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20 몇으로도 해보고 뭐 30 몇으로도 해보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급락장이 올지 뭐 횡보장에 올지 뭐 급등장에 올지.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어, 횡보장이나 급락장에 맞춰서 혹시 그런 장이 오면은 RSI 지표를 가지고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자 해서 만든 값이 저거거든요. 20하고 27.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무한히 많이 돌려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저거 지표를 놓고 과거 차트를 다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저 차트가 RSI 값이 과매도로 진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주식이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그게 싫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RSI 활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 우량주. 이 코스피 우량주는 어떤 기술적 지표를 들이대도 잘 안 통해요. 그거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우량주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세력이 다들 뚜렷한 세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그냥 뭐 원웨이도 많이 나오고, 원웨이가 뭐냐 하면은 그냥 V자 반등, 뭐 V자 하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트 패턴이 잘 안 통하니까 코스피 우량주 같은 건 제외를 좀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재무가 안 좋은 주식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재무 안 좋은 주식들은 어떤 기법을 갖다 대도 하락합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 제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사실 저도 시가총액 500억 미만 합니다만 조금 위험해요. 사실 언제 상패당할지도 모르고 500억 이상이 그나마 할만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은 왜 그러냐면 갑자기 상패당할 수도 있어. 갑자기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고. 근데 더 큰 주식도 그러는데 500억 미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라. 이 세 가지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시 종목 하나 들고 와봤어요. HLB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슈가 좀 있죠. 뭐냐면 얘네가 뭐 조작을 했다 그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HLB가 결론적으로는 거래 정지 당할 일이 없다고 거래소에서 오피셜을 냈습니다. 오피셜을 냈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형사고발 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는데 제가 이 RSI 과매도를 화살표가 여기 떴죠. 떴는데 이거 설정을 제가 27이 아니라 25로 해놨을 거예요. 근데 27로 해놨으면 아마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떴을 텐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음봉이 대량 거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량 이렇게 붙었다. 이런 주식들은 당분간 좀 상가셔야 돼. 근데 이런 주식들의 장점이 이런 주식들을 잘 생각을 해놨다가 이렇게 횡보할 때 사놓으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 네. 자, 오늘 예시 종목으로 HLB라는 어찌됐든 HLB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요. 지금 RSI 25 이하입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한 부분이고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고 거래 정지 당할 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다고 거래소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어두시고 보세요 한번 이 자리까지 반등을 하나 안 하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그 조건 검색식 있잖아요. 네, 조건 검색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웅문 기준입니다. 영웅문 기준에서 0150을 치면 이렇게 딱 들어가져요.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 여기 있잖아요.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술적 분석 여기 플러스 표시 하시고 플러스 표시 안 하셔도 되겠다. 여기서 그냥 RSI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다 RSI를 치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RSI 옆에 또 플러스 버튼 클릭을 하시고 기준값 이상이야.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값을 보여드렸죠? 20, 27 하고 수정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HLB를 이제 골라낸 거고요. 네. 이제 아셨죠? 네.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은 계속 돌려보세요.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 형식으로는 거의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 차트에 돌려보세요. 그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